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VBS 여름 사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자 효부를 발굴하는 효행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여동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논의 중인 동역사 제도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탈북자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노회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회기 부총회장 후보자들이 추대됐습니다.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총 5명의 후보자가 나왔는데요. 예장통합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 수수를 근절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봄노회가 지난 2일 마무리됐습니다. 이 기간 3명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와 2명의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추대됐습니다. 통합총회 규정에 따르면 총회장직은 부총회장이 이어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총회장 선거에 여러 명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총 5명의 후보자가 경선을 벌이는 만큼 통합총회는 과열을 방지하고 금품 수수 근절 등 부정선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금품 수수를 이번 백구회기를 통해서 철저히 끊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수수 금지를 위한 신고자 포상제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될 시행세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신고자에게 신고 금액의 1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방침이 따로 없었지만 이번 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새로 넣은 만큼 금권 선거 의혹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선거 조례에 근거해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 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신고는 우리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처리할 것입니다. 불이익을 방지를 위해 우리가 조치를 강구할 겁니다. 이 밖에 선관위는 포상제도의 시행으로 총회 안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면회 감시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신규 시행세칙 확정과 함께 앞으로는 더욱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총회 안에서 불신을 조장할 것이란 일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바른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시작될 시기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 꿈미도 올여름 사역 준비에 나섰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짧은 성경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성경과 다시 멀어지기 일쑤. 이런 가운데 기독교 교육기관 꿈이 있는 미래 꿈미도 여름 성경학교인 VBS,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VBS의 주제는 다니엘로, 다니엘 이야기를 활용한 연령별 공과책과 영상자료 등 다양한 버전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 성경학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이게 이제 2박 3일로 끝난다는 것이 항상 문제였어요.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 중심으로 가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VBS를 구성했습니다. 꿈미는 교회 내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세대를 하나의 주제로 가르치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추구해왔습니다. 올해도 각 발달 단계에 맞춰
같은 주제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 김은호 꿈미 대표의 저서 다니엘 프로젝트에 연령별 맞춤 교재 버전을 발간할 예정으로 이르면 7월경 성도들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사회적 기류가 이 믿음을 갖고 살기 참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위한 자료, 공과를 위한 자료, 찬양 자료 등등 해서 한 100가지 정도 되는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 교육에도 힘씁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여름 캠프에 앞서 전국 7개 지역을 돌며 교사 강습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경훈 꿈미 소장은 아이들 교육만큼이나 부모와 교사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은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것들을 자녀에게 넘겨주었을 때 과연 안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넘겨줄 세대들을 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외에도 꿈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경 동화와 성경 암송 찬양 등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 동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의 정신을 되새기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효행상 시상식과 경로 대잔치인데요.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자 효부들과 지금의 한인 사회를 이끈 부모 세대를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한미충효회가 주관하는 제21회 장수효자 효부 효행상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가 지난 5월 11일 토요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450여 경로 대상 한인 동포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미충효회가 해마다 효자 효부를 발굴 시상해 온 것이 올해로 21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이번 해에도 엄격한 기준 하에 효를 실천한 분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자 효부 효행상을 받게 된 수상자 9명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돼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도 많은 효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냥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조안 리우 상원 의원, 린다리 시 의원과 샌드라 황 의원이 참석해 한미충효회 회장 임형빈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로 대잔치를 통해 뉴욕 한인 동포 사회가 화합하는 축제로 전통을 세워온 한미충효회 회장 임형빈 회장이 올해 9월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행사가 정말 지속되도록. 당일 나눔 밴드의 신나는 연주와 뉴욕 한국 국악원생들의 진도 북춤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사회를 지켜나가는 크나큰 덕목, 효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여동문회가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열린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내용에 유감을 표하며 동역사라는 명칭과 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동문회는 동역사 제도는 여성 사역자를 남성 사역자와 구별하고 결과적으로 여성 차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2월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동역사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달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여성 사역자에 대한 목사 안수 논의 대신 동역사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탈북자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실종, 고문, 성폭력, 구금,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협약 가입국으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호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전라, 전북, 전남 동부 3개 노회가 연합한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6일 장선군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호남 지역 고신노회 연합을 위한 자리로 각 노회 목회자, 사모, 장로들이 함께 참여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라노회 노회장 손명옥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모여 하나 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힘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더욱더 힐링하여서 대자연 앞에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사역에 힘써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배 이후 이어진 한마음 축제에서는 레크레이션, 경품 추첨, 수변길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합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비전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사랑의 대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후원을 위해 열린 이번 바자회에는 첫날에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부산 비전교회 설립 이후 28년째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는 선한 사업에 헌신하게 되고 또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작은 물질에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13년째 건축이 중단된 아프리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헌금으로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00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 공방이 거셉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되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울법원은 오는 16일에서 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13일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습니다. 교육청의 제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된 것입니다. 폐지를 주도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담당할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전날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대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며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폭이 작아져 3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4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 1000명, 40대는 355만 1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만 6천명, 3만 2천명 줄었습니다. 29세 이하는 20개월 연속, 40대는 6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폭은 갈수록 커져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A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당국은 태국 경찰과 곧바로 공조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30대 관광객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 46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하마스와의 전쟁이 절반쯤 끝났다며 자국민에게 함께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몰장병 기념기간 야드 라바님 주최 행사에서 하마스 전쟁은 약 절반가량을 마쳤지만 이 신성한 의무를 꼭 마쳐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앞두고 국내외의 반대와 여론 분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제2도시 하르키우의 마을 4곳을 추가로 장악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집중 공세를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르키우의 하티셰, 크라스네, 모로호베츠, 올리니코베 등 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 방어선과 위치를 지키고 적의 피해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벨고로드에 대한 공습에 나서 지역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일부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서수마트라주에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최소한 34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AFP 통신 등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프간 난민부 확인 결과 현지 시간 10일 바글란주에 내린 폭우로 일어난 홍수 사망자가 315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난민부는 이는 바글란주 사무소를 통해 집계한 결과라며 부상자 수는 1,60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8도, 광주 26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됩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저출생 정책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질을 잘 짚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